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4월 8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저희 노량진 특강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요, 일본의 한 대학생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대학생은요, 7개 국공립대학 모의고사에서 900점 만점에 386점이라는 고득점을 획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인 도쿄대 입시에는 4년째 떨어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어떤 학생일까요? 바로 로봇 대학생 도로보 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비슷하거나 능가시키게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도로보군 도쿄대학교 합격시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에는 지금은 인간이 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의 일이 대부분이 이제 로봇에게 대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 프로젝트 성공을 빌어야 할지 실패를 빌어야 할지 조금은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공부를 하는 로봇이라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두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슬 학생 어때요? 로봇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공무원 시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떨까요? 제 밥그릇을 뺏는 게 일단 상당히 기분이 그렇죠. 좋지는 않고요. 맞아요.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면 저희 사람과 다르게 체력이 또 금방 저희랑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되게 무한체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자면 그 다음날 좀 공부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충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랑은 아예 갭이 안 돼. 저희는 이제 뭐 하루에 10시간 뭐 해가지고 이렇게 10시간을 하면 이제 합격을 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희 10시간 할 동안 14시간, 15시간 하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게 정정당당한 게임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는 체력전이라고 하는데 로봇하고 어떻게 체력 싸움이 되느냐 정말 공감합니다. 관규 학생 어때요? 네, 그 로봇이라는 게 실수가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인간은 실수를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없는 로봇을 이기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 입지가 점점 더 공부 환경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받는다, 이런 걱정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본의 이 로봇 대학생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걱정을 좀 안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미래를 좀 보면서도 현재에 충실한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회계학 강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회계학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엔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5강에서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웠죠. 재고자산은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유형자산은 기업이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는데요. 회사가 갖고 있는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뭐 차량 운반구, 아니면은 뭐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바로 유형자산에 속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런데 얘네가 이제 중분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재고자산이라 하면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들의 묶음이고, 그다음에 유형자산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묶음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정해진 거가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딱 일정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금액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기업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의 그 금액들 중에서요. 뭐 예를 들어 토지라든지 건물, 뭐 회사가 사옥이 있다 그러면 벌써 여기가 금액이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뭐 기계장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품, 뭐 여기 방송국 보면은 뭐 여기 카메라라든지 이 등등 뭐 이런 시설물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비품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금액이 좀 크다 볼 수 있고요. 뭐 차량 운반금 뭐 차량이 될 거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짓고 있는 유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사옥을 짓기 위해서 뭐 건설 중인 자산 아니면 뭐 공장을 짓고 있는 공장 이런 걸 말하고요. 구축물은 이제 건물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물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 친구 중에 토목 쪽에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구축물하고 건물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물은 이제 지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둥이 있고 벽이 있는 이런 시설물. 그거를 이제 건물이라 그러고요. 구축물은 그들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붕이 없다든지 뭐 벽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뭐 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량 아니면은 뭐 그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면 간제탑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구축물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유해 자산을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래서 회계에선 유형 자산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 자산의 인식 요건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중에 먼저 자산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죠. 자산을 우리가 전에 처음에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의는 이제 정확히 보면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이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 미래 경제력 효익에 뭐 잠재력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의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미래 경제력 효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돈 될 만하다. 이게 자산이란 거죠. 그러니까 미래 이 자산을 통해서 처분을 해서 돈이 되든 아니면 임대를 해줘서 돈이 되든 어쨌든 그런 이유로 돈이 될 만하다. 이게 미래 경제력 효익을 말하고 또한 이것도 돼요. 내가 나갈 돈을 줄여주는 역할도 미래 경제력 효익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회사에 자동차가 있어요. 필요한데 만약에 그 차가 없다면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임차를. 그럴 때 돈이 들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경제력 효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사건의 결과는 이제 과거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산은 사실은 이렇게 미래 경제적 효익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들은 회사에서 자산 인식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유능한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자산 인식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쨌든 자산의 정의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유형 자산 인식 요건이니까 아까 유형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항상 인식 요건이라는 게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 요건 자산 인식 요건이라 그럴게요. 이걸 모두 충족하면 이제 자산이 되는 거고 충족 못하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출이 있다. 돈을 썼다. 근데 이런 자산 요건이 충족됐다. 그러면 자산?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란 거죠. 예를 들어 친구랑 내가 뭐 이렇게 술 먹고 우정을 쌓았다. 그러면 이 자산 요건이 충족되는가를 보는 거죠. 이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이고 아니면 비용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을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인식 요건은 뭐 외울 건 아니고 유익 가능성이 뭐 높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유익 가능성이 높다. 높다는 거는 50% 초과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원가는 이제 취득한 금액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를 모두 충족하면 자산, 그렇지 않은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유형 자산의 원가라고 또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저 사용 가능 시점을 가운데 두고요. 이게 유형 자산과 관련된 지출들이에요. 자산 관련 지출들. 자산을 취득했다. 매입한 금액이 있을 텐데 거기에 더불어서 뭐 유형 자산, 토지나 건물 이런 거는 취득세 이런 것도 내거든요. 예, 그런 기타 등등 들어가는 그런 지출을 말해요. 근데 회계에서 크게 흐르는 논리가 이 사용 시점을 가운데 두고 사용 시점, 그다음 이 전에 발생하면 자산 처리하고요. 후에 발생하면 비용 처리하는 게 회계에서 크게 흐르는 논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토지를 샀다. 100만 원에 100만 원. 거기에 취득세 1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나의 취득 원가는 11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이 이해될까요? 그래서 취득 관련된 그런 부대 비용들을 가산한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사용 시점 이후에 발생한 거,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C님은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거 사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아니요. 사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아직 없습니다. 경험이. 사게 네. 됐을 때 이제 취득세나 이런 걸 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영역은 아닌데 양도소득세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는 뭐 1세대, 그다음에 1주택은 비과세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2주택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의 문제, 아니면 토지라면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겠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 비과세 요건은 주택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 토지를 샀다.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을 텐데 그때 차이는 이거예요. 처분가, 양도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취득가의 차이잖아요. 취득가. 그러니까 1억에 샀다, 2억에 팔았다 그러면 2억이 양도가, 1억이 취득가. 그 차이 1억이 처분가가 그 차익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세율을 곱해갖고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취득을 할 때 예를 들어 1억인데 취득세 1,000만 원 냈다 그러면 취득가가 1억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이란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취득 원가, 자산 관련된 지출을 가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후속 지출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 유지 관련된 지출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고 수익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 그런 거는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이에요. 이게 유형자산이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취득을 했는데 그 다음에 2층짜리 건물을 또 한 3층 더 올렸다. 증설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남자 학생 대상으로는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오락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전문적이거든요. 예시가. 예,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보면 종족이 이제 3종족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잘 모르시겠지만 뭐 테란, 프로토스, 저그란 종족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테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이제 그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제 SCV라 그러는데 그건 뭐 우리가 필기하고 그럴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들이 이제 센터라고 할 때 커맨드 센터 본진이라 그러는데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수리를 하게 돼요. 센터에 붙어서 막 수리 리페어를 하거든요. 그때 돈이 드는 거죠. 미네랄과 가스가 드는 거죠. 그걸 이제 내가 센터 회계 담당자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적 지출일까 자본적 지출일까 이 얘기예요. 수익적 지출 현상 유지,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돼요. 강규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네. 뭐 같아요, 둘 중에? 수리하는 현상 유지 같아요. 그 맞아요. 네, 수익적 네. 지출이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센터에다가 이제 핵을 다는 거예요. 뉴클리어, 이제 핵을 달죠. 그럼 어디 쪽 같아요, 강규 학생? 같이 자본적 지출.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산이 증대되는 지출로 보겠다. 뭐 이런 걸로 예를 들 수 있고요. 자,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원칙은 그러니까 유형자산 매입 가격에 취득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하고 불가피하게 들어간 지출을 말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매입 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우리가 매입할 때 할인 받는 게 있잖아요. 얘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취득 원가가 된다. 취득 부대 비용의 예시로는 뭐 매입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뭐 설치비, 시운전비, 뭐 관세, 취득세 등이 되고 예외를 보면은 예외는 어떤 거냐면 이제 무상 취득 같은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좀 부러운 친구들 간혹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토지나 이런 걸 이렇게 건물이나 증여받거나 이런 친구도 좀 있거든요. 자, 바로 그럴 때는 내가 원래 취득 원가는 여기 원가니까 매입 원가니까 준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산을 사고 10,000원 주고 사면 취득 원가 10,000원이고 11,000원 주고 사면 11,000원인데 내가 공짜로 받으면 취득 원가는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 그 토지의 공정 가치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취득 원가로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에 유형 자산, 자산이 증가하고 금액 공정 가치 10만 원. 대변에는 자산 수중 이익이라 그래서 수익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로서 뭐 내용 연수가 연장된다든지 그런 지출이에요. 내용 연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자산의 수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이제 원상 회복, 능률 유지 이런 걸 위한 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강의부터 또 정리하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면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 이게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이게 용도 변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찌푸차가 있어요. 그걸 이제 레카차로 이제 개조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레카차가 됐잖아요. 그런 지출은 뭐다? 자본적 지출이라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뭐 냉난방 등의 설치. 아니면은 뭐 본래의 용도의
이제 이용 가치 없는 자산의 복구.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 연수의 연장이라 볼 수 있고요. 어떤 자산에 뭐 기계라든지 자동차 이렇게 이용 가치가 없는 자산을 복구한 다음에 핵심 자산이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엔진 같은 게 교체돼야 되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계량 증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 별거 아닌 거잖아요. 건물 벽의 도장, 이게 페인트 칠, 아니면 뭐 유리창이나 기와의 대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모품 교체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올 거는 높거든요. 이게 KIFRS에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보시면 유형자산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액이 포함된다. 취득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취득세 같은 거예요. 매입 할인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 가격이 되고요. 2번은 이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된 원가. 이게 취득 부대 비용이고 시험 문제가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번부터 6번의 문구가요. 뭐 외울 건 아니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유형자산 매입 또는 건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가 핵심이 아니라 유형자산 매입하고 혹은 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 예가 어떤 거냐면 건물을 짓고 있다. 거기 짓고 있을 때 노동자들의 인건비 있죠. 그런 게 대표적 예라 볼 수 있고요. 설치 장소 준비 원가. 두 번째 2번은 일명 세팅비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장 건물을 뭐 이렇게 처음에 설치 장소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원가가 설치 장소 준비 원가가 되고, 3번이 최초의 운송 및 취득 관련 원가. 이게 운반비, 매입 운임을 말하고 있고요. 4번이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설치비나 조립비 같은 게 돼요. 자, 5번이 이제 시운전비를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한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뻥튀기를 팔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때쯤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했냐? 그때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서 업종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꾸고 싶은 업종이 뭐였냐면 군고구마였어요. 자, 그럼 군고구마를 팔고 싶었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이상 대세는 뻥튀기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군고구마를 갈라 그랬을 때 예술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군고구마를 팔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계. 맞아, 기계 있어야 돼요.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고구마가 필요하다고. 근데 적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고구마가 재고 자산이죠. 파는 자산이니까. 근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설비예요. 설비. 그래서 어떤 뭐 조그만 상점을 연다 하더라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재고 자산 외상으로 사갖고 팔 수도 있고 하니까 재고의 부담보단 유형 자산의 부담이 크죠. 그래서 군고구마를 팔기에 기계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뭐 드럼통 같이 생긴 거요. 그래서 제가 그 알아보니까 실제로 알아봤어요. 그 당시가 2002년 정도. 월드컵 할 때쯤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그때도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다면 30만 원이 매입 원가가 되겠죠. 근데 그게 미조립 상태로 오나 봐요. 왜냐면 조립비가 15,000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조립을 해주나 봐. 근데 제가 모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별의별 군데 다 전문가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전문가 브로커 수수료 10,000원 달라고 소개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뭐다? 취득 원가를 구성하겠죠. 그럼 제가 군고구마를 사면 제일 먼저 뭘 하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가동을 해보겠죠. 시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운전. 시운전할 때 10,0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었다? 그래도 취득 원가 된다는 거죠. 취득 부대 비용이 예시가 된다. 재미난 거는 그래서 제가 나온 산출물이 있죠. 군고구마가 있잖아요. 그 군고구마를 길 가는 사람들이 얼마냐 물어보면 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면은 돈을 받겠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5번에 단 시험 과정에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시운전할 때 10,000원이 들어갔다. 취득 원가가 돼요. 그런데 내가 3,000원에 팔았다. 그럼 걔는 10,000원에서 마이너스 3,000원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득 원가는 준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취득 원가 커지는 거죠. 얘는 돈을 받는 쪽이니까 준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취득 원가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뭐 복구하는 데 들어간 복구 원가. 조금 얘는 깊은 거니까 눈두랑만 찍고. 자, 그다음에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자를 밑줄을 치라는 얘기를 좀 해요. 공통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아니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이 광고 선전비고요. 그다음에 뭐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교육 훈련비인데 혹은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은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단성 같은 게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 취득 원가 아닌 건 같은 건데 차이점은 얘는 이걸 둘을 구분하지는 않는데요. 얘는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1번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말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임차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를 A와 B 두 개를 뭐 임차했다. 기계를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뭐 A, B 두 개를 임차했다. 근데 A만 사용하고 B는 아직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음 달에 수요가 나오면 사용할 거다. B에서 발생한 임차료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사용 시점 이후에 발생했으니까 취득원가로 보지 않는다. 뭐 두 번째는 뭐 여기만 보시면 돼요. 초기 가동 손실 같은 거예요. 군고구마 팔면서 제가 막 예를 들어 팔아서 안 했지만 재벌 되려고 하루에 엄청 생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3,000원에 하루에 1,000봉지 팔라고요. 예를 들어 그만 9,000개 정도 군고구마 생산해야 되거든요. 거의 10,000개를. 계산을 해봤더니만 그러면은 한 하루에 얼마냐면 하여튼 하루에 거의 그게 한 3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 하면 9천만 원. 1년 하면은 한 10억 되더라고 매출이요. 현실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다 그 수요가 창출 안 돼서 다 버렸다. 그런 초기 손실은 비용이란 얘기고요. 마지막은 뭐 재배치 원가. 얘도 취득 이후에 발생했으니까 취득 원가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쓰는 거죠. 첫 번째는. 건물을 사고 그러면 토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일괄 구입 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상대적 공정가치의 비율로 안분한다. 시세로 안분한다. 왜냐하면 토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감가상각을 안 하고요.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자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물을 취득한 거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 토지 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로 보시면 일괄 구입 가격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뭐 건물 철거 비용, 토지 정지 비용, 취득세 이런 것도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폐물 매각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정지 비용은 정지 작업이나 정지 비용을 검색해 보면 롤러가 나와요. 롤러. 땅을 이게 평평하게 하는 작업. 그게 바로 정지 작업.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토지는 평평한 토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기출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년 국가직 구급 문제 옳지 않은 거예요. 답을 같이 볼게요.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도 보면은 1번은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구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일괄 구입 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배분한다. 틀리게 내려면 여기 공정가액이 아니라 장부금액이라면 틀린 말이 되고요. 2번은 토지 취득 시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같이 소유권 이전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옳은 말이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요. 3번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기계장치가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지출한 쉬운 점이 나왔네요. 기계 취득원가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례를 말해서 얘기하는 게 기억이 확 나요. 그러면 쉬운 점이 아까 군고구마 시운전 했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4번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구건물의 철거 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죠. 이때 구건물을 철거하면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이나 토지의 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 기본적인 걸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계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 기출 예상 문제거든요. 이를 계산 형태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기계의 취득원가 물어봤어요. 구입 가격은 100만 원이다. 매입 할인은 이제 15,000원. 미반영됐다 그랬죠. 매입 할인은 차감할 거예요. 왜 매입 할인은 이제 할인한 거니까 밑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15,000원. 설치 장소 준비 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설치 장소 준비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야겠죠. 플러스 25,000원. 자, 정상적으로 이제 시험 과정에 발생한 원가, 시운전비도 취득 원가에 플러스해야 되겠죠. 정상 작동 여부 시험 과정에 생산된 시제품 순매각 금액은 얘는 취득 원가에 차감을 했었죠. 그다음 신제품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혹은 신제품 영업을 위한 직원의 교육 훈련비, 얘네들 소개하는 원가 광고 선전비, 새로운 자 있었던 거. 그다음 그 밑에가 교육 훈련비, 이게 취득 원가로 인식하지 않고요. 마지막에는 기계와 직접적 관련된 종업원 급여,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걔를 가산한 금액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해계 문제가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걸 확인해서 답을 도출시키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취득원가가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시험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소위 천재들이라고 불리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부 비법 궁금하시죠?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먼저 필기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적는다고 하고요. 천재들도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겠죠. 이렇게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한 20분 정도마다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의 반 이상은 암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워질 때까지 암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운율에 맞게 외운다거나 아니면 상관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신체를 활용해서 외우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해이해지고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목표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집중력을 다잡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봄도 되고 나른하고 춘곤증도 있고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계절이죠. 나의 목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강의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